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능검에 대한 것 모든 것 알려드리는 경석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53회 심화편에서 26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또 볼까요? 사실 26번부터 그 전에도 잠깐 그랬지만 이제 서서히 이 근현대사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심화편 특히 53회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근현대사가 굉장히 쉬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눈에 뭐가 막 띄어요. 탕평책이 눈에 띄고요. 저는 수원화성이 확 눈에 띄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세자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무해도보통지 신해통공까지 다 누굽니까? 정조에 대한 얘기고요. 자,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정조는 북벌 추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북벌을 추진하였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효종 생각하면 되겠고요. 2번 친위 부대인 장룡용을 설치하였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조선의 성종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완성이니까 시작은 세조였고요. 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라고 해서 나오죠. 백두산 정계비 나오면 숙종, 조선의 숙종. 5번 균역법을 제정하였다면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7번 가마에 있었던 역사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게 좀 나름대로 창의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걸로 한번 비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의주하니까 만상이 나왔다. 맞고요. 자, 나라고 해서 평양 나와서 나석주, 오, 의열단. 그래서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나석주는 서울에서 활동했거든요. 자,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다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만정은 최충원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맞고요. 자, 그다음 라 보시면 전주, 바로 동학농민군이 약조를 체결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봉준, 전주 화약, 그렇죠? 정부에서는 홍계운이 왔었고요.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마의 부산이네요.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윤과 첨사 정발이 순절하였다. 그래서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8번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도 2점짜리였는데 간만에 나왔습니다. 사인시기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평안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 나왔으니까 홍경래겠네요. 그래서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대요. 홍경래는 1811년 바로 순조 때 시작해서 1812년 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1812년에 대한 얘기겠네요. 자,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입니다. 평안도 관찰사, 평안도 감사 박규수가 아니라 안핵사예요. 그러면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때 그래서 단성과 진주, 경상도에 있었던 여기서 특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은 부정부패자 백낙신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걸로 뭐냐라고 했더니 1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대요. 1860년. 이거 좀 그렇게 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선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는 순조 초창기예요. 이게 1801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약종이 희생당했고 정약용은 유배를 갔고요. 뭐 이랬던 바로 신유박해죠. 정순왕후가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3번 오페르트가 남양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고종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1868년 여러분들 고종 때고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바로 남양군묘를 오페르트가 파헤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괄, 바로 이괄은 인조 때죠.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지만 자신이 왜 내가 2등으로 떨어져? 이라고 했던 이괄, 1624년입니다. 정미호란 전이에요. 5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영조입니다. 영조 때. 그래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조 때고, 자, 그래서 이건 18세기 때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좌의 난, 이쪽 소론이에요. 영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가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대전 통편 나와서 정조다 이러면 안 돼요. 이후 82년 만에 새롭게 편찬됐대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마지막 뭐예요? 대전 회통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1번 동의보감 광해군 때고 그렇죠? 허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누가 만동묘를 폐지했으니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란 말이에요. 자, 만동묘는 원래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 군대를 보내줬던 만력제의 가짜 무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기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동묘. 그리고 그 옆에 서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야, 왕권 강화로 이거 없애버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원 철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집현전, 세종이고 계해약조도 세종 때죠. 이게 바로 이 계해약조에 의해서 부산포, 제포, 연포 열리게 되고요. 스시마 섬에서 이제 니들 와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무역량을 한정해서 정해놓겠다라고 해서 우리와 일본 사이에서의 무역량을 정해놓은 게 바로 계해약조고 그래서 부산포, 제포, 연포에서 와서 가져가라고 했던 게 계해약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성균관의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 이거 영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탕평비 지금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 탕평비 제가 탁본을 지금까지 딱 여러분들 딱 3번 떠봤는데 그 중에서 영조의 탕평비 탁본 뜰 때 제 제자들과 그때 참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영조 때다. 자, 30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요. 조선의 순교자들이면서 베룬의 주교가 나오니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병인박해라고 생각이 안 들까요? 프랑스 선교사 베룬의 주교의 순교라고 나왔던 부분이고요. 누구 때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사를 탄압했다. 병인 박해. 그래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1866년. 네. 그러면 1번 황사영 백선은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가 맞는데요. 황사영 백선은 180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의 사건의 전말을 베이징에 있었던 주교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이징 주교한테 보내서 이거 좀 우리나라 도와달라. 이거 좀 너무 심하다라고 황사영이 잃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됐던 것은 뭐예요? 강화도 조약 때문이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때문이고 3번에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했어요. 청나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모군란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군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그렇죠? 4번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뭐예요? 고부봉기 때문이었죠. 고부봉기 때 조병갑은 도망갔고 안핵사 이용태가 왔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탄압을 해서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것도 틀렸다. 5번 로스제도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스제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1번 갈까요?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사건이라고 나오죠. 이하흥 나오죠. 이하흥 흥선대원군 이름이에요. 근데 흥선대원군을 보정성성으로 이송하여 청하도 옛 관세 거주시키도록 해라. 잡아갔네요. 그렇죠? 왜 잡아갔을까? 그럼 잡아간 적이 언제예요? 그렇죠? 이모군란 때죠.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일부 다 딱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뒤에 힌트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바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그래서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힌트를 많이 줬다. 그래서 영향으로 옳은 것, 영향. 그럼 조청상미 수령 무역장정이겠네. 아니면 재물포 조약? 1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요거 뭐 때문이에요? 요거는 바로 임술농민봉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핵사 박규수가 파견되고 삼정 이정청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잘 안 됐다 이런 것이죠. 2번 어제영 부대가 광송보에 항전하였다. 신미양요 1871년. 3번 종로와 전국 각지 척가비가 세워졌다. 신미양요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조청상미 수령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내지통상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명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불평등하다. 5번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해서 1875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1년 뒤에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1년 뒤에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재물포 조약이 안 나왔지 조청상미 수령 무역장정가 나왔기 때문에
32번 볼까요?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거 골라라라고 했더니 근대식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죠. 예, 바로 민영익을 살려냈던 선교사 알렌이 광해원을 세우게 되고요. 광해원은 곧 제중원이 됐고요. 그리고 제중원으로 쭉 있다가 뭐 에비슨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가 운영상에 굉장히 조금 힘들어서 세브란스가 오게 되죠. 세브란스 병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광해원이 만들어진 것은 갑신정변 다음에요. 1885년이거든요. 그럼 이 시기 이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번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이랬습니다.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학교예요.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펜젤러. 그래서 아펜젤러가 만들었고 이게 1885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펜젤러 친구의 부인, 스크랜튼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화학당 만들게 되고 뭐 요거거든요. 이게 선교사 학교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가는 생도는 양반 자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영선사 그래서 청나라 이렇게 영수 써 있네요. 그래서 김윤식 등이 보냈고요. 이게 1881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 갑신정변. 그러니까 갑신정변에서 민영에게 칼 맞고 죽을 뻔했는데 알렌이 꼬매줘서 이제 광해원이 생기게 됐으니까 이건 배경이죠. 1884년. 틀렸고 4번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연무당이 강화도 조약 체결 장소예요. 그러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겠죠. 5번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 관민이라고 되어 있죠. 불질렀어요. 그게 1866년 병인년이에요. 네.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3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는데요. 군국기무처 나왔죠. 군국기무처. 그러면 여러분들 1차 갑오개혁이에요. 1차 갑오개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 공사노비 폐지가 있단 말이죠.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자, 1881년. 자, 그래서 이 별기군이 창설되고 영선사 보내고 조사실장 보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니은 한성순보가 방문국에서 찍어요. 이것도 이제 초기 개화 정책이에요. 1883년에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디귿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는 게 2차 갑오개혁 때예요. 2차 갑오개혁. 1895년 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이 되겠고요. 재판소 설치해서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수령들이 갖고 있었던 사법권이 재판 판결권이 이제는 독립이 되거든요. 이것도 2차 갑오개혁이에요.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갑오개혁 이후이기 때문에 2차 갑오개혁에 이것 말고 잘 나오는 것 중에 팔도 폐지 23부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한데요. 지금은 교육 입국 조서와 바로 한성재판소 같은 재판소 설치되는 것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 입국 조서는 고종이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근대적 교육을 하겠다, 지덕체 근대적 교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 고무라, 사이온지, 일본 사람들이네요.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자, 그래서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 마침내 가요.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러시아를 한자로는 아라사라고도 해요. 아라사 공사관으로 갔다. 프랑스를 불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라사 공사관으로 갔다. 따라서 아관파천인데 지금은 아간파천 1896년의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배경이 뭐냐? 명성황씨 사건 바로 을미사변 때문이죠.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수부는 대한제국에서 군대를 통수를 하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러일 전쟁이 발발한 건 1904년이죠. 우리가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안 됐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4번에 한일 신협약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헤이그 특사 때문에 순종을 안 친 다음에 순종과 새로 맺은 게 바로 한일 신협약이죠. 1907년 순종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용안포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했던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러일 전쟁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다. 용안포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럴 전쟁 이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5번 갈까요?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하였다고 하네라고 했죠. 우리 심화에서 장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관세권이 일정 부분 회복돼. 그러면 관세가 있어요. 유관세. 무관세가 아니야. 그렇지만 일본에 최애국대를 줬으니까 일본하고 체결했어요. 조일 통상장정 1883년이고요. 조일 통상장정에서 크게 내용은 세 가지예요. 바로 말했다시피 관세가 있고요. 방공령이 있고요. 그 다음 일본에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최애국 대우를 줘서 일본도 내지 통상이 가능해져요. 청나라랑 똑같이 대우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금 빠진 게 뭐예요? 방공령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방공령에 1개월 전에 일본 공사관에 통지해 준다면 방공령을 내려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1883년이니까 갑신정변 1년 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게 됐던 거 제물포조약이고요.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 때문이에요. 자, 이모군란 당시에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제1차 1904년에 한일협약이라고 해서 메가타와 스티븐스라는 고문이 들어오게 된 고문 정치 1904년. 5번 부산후에 두 개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거 강화도 조약이죠. 그냥 1876년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6번 갈까요? 자, 남궁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궁옥.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개신 유학자라고 해요. 유학자지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자, 보니까 서재필 등과 뭘 창립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독립협회죠. 실제로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던 남궁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인데 1번 고종 강제 퇴위 반대하면 여러분들 대한자강회죠. 1906년에 만들어졌다가 1907년에 고종 강제 퇴위 반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백오인 사건,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도 했던 백오인 사건, 이게 1900 때문에 11년에 신민회가 와야 됩니다. 신민회가 와야 되고요. 안중근의 사촌 중에서 안명근이 있었는데 안명근이 신민회 회원으로 회비 내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안명근이 대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하면서 더 씌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신민회 회원들을 다 이제 해체시켜 버렸던 그리고 잡아갔던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고요. 영원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그 영원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을 건립하였다. 독립협회이기 답찾기는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신간해죠. 19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에 변호사단을 포함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무장관 안창호 명의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37번 갈까요? 가나 조약 사이 시기 있었던 거 옳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제2조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다시피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은 걸 약속한다. 그래서 뭐예요?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부 설치에 있기 때문에 가는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이고요. 자, 나를 보면 제2조 쭉 나와서 제5조가 핵심인데요. 한국 정부는 아직 통감이 있었던 때네요. 총독부가 아니잖아요.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라는 뭐예요? 이게 바로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순종하고 새로 체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미칠조약이에요. 자, 그러면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한 정미칠조약 사이에 뭐가 있었냐? 1번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 나의 비밀각서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해요.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가 정미의병이 돼요. 정미의병이 1907년에 구성돼서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으로 다시 힘을 합쳐서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을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했었다. 이게 얘기예요. 틀렸고요. 2번 관민공동회 개최돼서 대한제국의 관료들과 만민공동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함께 모였다. 이거는
1898년 허니 6조 잘못됐고요. 3번에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2차 동학농민운동 1894년 가보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갑신정변 직후에 1885년에서 87년까지. 네.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고종이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휘종, 이준, 이상설 3명을 보냈다. 그게 1907년이죠. 그러자 일본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라는 빌미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한일 신야벽을 순종과 체결했다 하게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답은 5번. 38번 갈까요? 자, 가 지역에 여러분들 그 멕시코에 있었던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을 국외 이주했던 동포들을 애니깽이라고 불러요. 애니깽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에네켄이라는 에네켄 여기 보면 나오는데 에네켄이 어디 있습니까? 에네켄 농장이 있기 때문에 에네켄 농장에서는 용설란이라는 걸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네켄 농장에 멕시코로 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이 에네켄 농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멕시코 이주 한인들을 우리가 보통 애니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어렵긴 한데 유카탄 반도 나와서 멕시코 남동부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 하면 여러분들 숙무학교가 나올 거라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멕시코. 일본의 곤업회 기간제로 곤업신문, 러시아 연해주 땅에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어 무장투쟁을 실시할 때가 북만주 쪽 서일과 김주하진 장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의 대동단결 선언서, 이거 참 어려워요. 대동단결 선언서. 3.1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오기 전에 보통 두 가지 대동단결 선언서하고 2.8 독립선언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2.8 독립선언서 나오는데요. 이게 1917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그 1919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동단결 선언서의 핵심 내용은 이제 훗날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하는데 주권 재민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황제정과 우리가 이제 결별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황제 중심의 체제를 바라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2년 전이니까 간접적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보통 직접적 영향은 3.1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무학교, 멕시코. 자, 39번 갈까요?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동양평화론이 나왔고요. 네, 뭐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얘기, 특히 참으로 안타깝게도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여러분들 리순이 어디 있어요? 리순이? 랴오뚱에 있죠. 랴오뚱. 그러니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랴오뚱을 확실하게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것은 원래 러시아 관할 만주 지역 하얼빈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안중근 의사를 도와줬던 최재형 등이 원래 러시아에서 재판받을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인 변호사까지도 심지어 이미 준비를 했었는데 일본에 넘겨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리순 감옥에서 안타깝게 이제 순국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그러면 여러분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대표적인 사람 홍범도 장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베델과 함께 대한메일 신보를 1904년에 양기탁이 공동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서전서숙은 여러분들 이상설, 헤이그 특사기도 했던 이상설이 북간도 룡정에서 만들었고요. 5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것은 임병찬, 1910년대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40번 갈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조선 관세령이 폐지된 건 1920년대예요. 자, 조선 관세령 폐지를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조선 관세령 자체가 폐지되는 법안은 1920년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걸 1923년으로 보긴 해요. 근데 보통 여러분 그냥 1920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본 상품이 막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노구치, 미쓰비시 이런 쪽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08년이거든요. 1910년대도 아니에요. 1908년이고요.
이번에 물산장려운동, 바로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시작했던 물산장려운동이 1920년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백동화 등 구화폐를 일본의 제일은행권 화폐로 바꿔버렸다. 1905년이거든요. 즉 메가타가 1904년에 1차 한일협약으로 온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로 나왔다. 그럼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황국중앙총상회 상권수호운동.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이에요. 시전상인들이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막 오니까 경제적 구국운동을 했단 말이죠. 1898년이고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같이 했어요. 그거를 방해를 했던 건 황국협회 보부상단이고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의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1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종로 일대에서 만세가 났는데 3.1운동일까라고 봤더니 주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융희 황제래요. 융희 황제 순종이죠. 그래서 장례식 인산일의 학생들이 따라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천도교계와 당시 조선공산당에서의 이제 서로 힘을 합쳐볼까 이런 계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번 원산 총파업 1929년에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니에요.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25년에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주로 조선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이나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한 법이었고요. 3번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는데 이거는 바로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이었던 임청이라고 또 보이겠다.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의 대통령의 이제 당시에 위임 통치론이 문제가 됐어요. 국제연맹에게 위임 통치를 부탁하자라고 했던 이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 다음에 바로 독립을 위한 우리 투쟁의 방식을 이제 보통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노선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갖고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창조론, 개조론, 현상태 유지파 이렇게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4번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이건 1929년에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9년 11월 3일이었고요. 자, 그러면 답은 5번이네요. 민족협동전선인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고요.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조선일보에 실렸던 정우회 선언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60만세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좌우 합작이랄까요? 민족 위일당 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에 지금 당시에 그 지금 위안부 동상 바로 고 박영심 할머니의 모델로 된 것이 나오는데 이 시기라고 돼 있죠. 이 시기 봤더니 중일전쟁 이후라고 돼 있죠. 중일전쟁이 1937년이고요. 그래서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번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스의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건 1925년에.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잡으면 만주 군벌이 일본에게 넘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미스 협정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의 3부 통합 운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틀렸고 이번에 조선태영령 하면 여러분들 1910년에 무단 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내선일체 여기 이제 일본의 내지인 안내자를 말하는 건데 일본인을 말해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다.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맞아요. 바로 민족말살 통치 속에서 국가총동원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헌병경찰제도도 1910년대 틀렸고요. 5번에 평양 등지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일어났던 만보산 사건은 이게 이제 1931년에 있었는데 이건 1930년대인데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만주 지역의 우리나라 농민들하고 중국 농민들이 같은 수로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게 되면서 이것이 특히 일본이 약간 교묘하게 조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좀 조정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만보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의열단 단장이었던 애였기 때문에 김원봉, 약산 김원봉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김원봉이 자신의 의열단원들과 함께 중국 육군사관학교,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요. 거기서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나와서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윤세주, 이육사 등이 이제 여기서 졸업생을 배출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1938년에 조선의용대까지 가는 거예요. 1번,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상설입니다. 1910년대고요. 2번,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러면 박상진 1910년대. 3번에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의용대를 창설한 거 김원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이 조선혁명 정치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만들기 전에 제가 중국 황푸군관학교 있다 그랬는데 그 중국 황푸군관학교, 중국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 교장이 바로 장제스예요. 그래서 장제스하고 인연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 장제스의 국민당과 연합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만주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한쌍한대라고 제가 외우라고 보통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독립군이에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건 지청천이다. 자, 5번.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의열단을 위해서 쓴 거죠. 파괴하라라고 썼었는데 신채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김원봉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조선의용대 이렇게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4번 갈까요? 일제강점기 바로 우리의 수도 서울은 경성이라고 격하돼서 불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단성사가 있어요. 영화관이에요. 여기서 상영됐던 것이 바로 1926년에 바로 아리랑. 누구? 나운규 감독, 나운규 시나리오, 나운규 주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미독립선언서가 인쇄된 향수. 여기 제가 EBS에서 PD님과 함께 여기 가서 찍었었는데요. 이게 어디였냐면 보성사예요. 보성사. 보성사. 여기가 조계사 뒤에요. 현재 조계사 뒤. 네. 지금 EBS 고등 쪽에 제가 이제 답사 갔던 그 영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성사고요. 3번 조선형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된 장소라고 되어 있죠. 경남 진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형평사. 간송전연필 그러면 간송미술관이거든요. 간송미술관은 서울 성북동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동대문 DDP 안에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간송미술재단이니까 그래서 간송미술관 서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강우규가 일본 총독의 사이토에게 폭탄 던졌다.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네, 그래서 단성사하면 여러분들 문화파트 바로 나운규의 아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오른 것은 이거 어려웠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대일 선전포고예요. 일본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선전포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 선포를 했거든요. 태평양 전쟁 진주만 기습 그게 1941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일 선전포고 한 게 1941년이에요. 그런데 자 발표한 이후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한 건 1940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일본을 충칭시키니까 하는데 틀렸다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연통제를 두었다. 이거는 상하이 시기예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고요. 1919년에 연통제를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파리 강화의 독립청원서를 낸 것도 1919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한인애국단을 백범 김구 선생이 만든 건 1931년에 만들어서 32년에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미국의 OSS라는 부대와 함께 그 OSS 부대가 훗날에 CIA예요. 그래서 OSS 부대랑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1945년, 45년 이때 이제 국내 진공작전 특히 45년 8월 달에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제주 4.3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주도 4.3 사건은 1948년인데 1번 허정과도 내각이 수립되는 배경은 바로 1960년의 4.19 혁명이에요. 틀렸고요. 2번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구국선언, 이것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거 1976년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유신 반대. 네. 자, 3번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게 2000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미군정에서 했던 거예요. 미군정에서 먼저 신안공사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것을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5번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7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유당이 강도적 특화시킨 보안법은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며 그 다음 과거 부산정치 파동 때 같이 부산정치 파동 이게 1차 개헌이에요. 이른바 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제를 양원제 국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만 했던. 자, 그럼 이거 자유당 나왔으니까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사실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1번 조봉암을 제거한 거 이승만 정부 맞고요. 2번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경향신문 폐간, 이거 1959년인데 이것도 이승만 정부고요. 4번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 이게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의 배경이 됐고요. 5번에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하였다. 반민특위 해체로 시켰던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었고요. 48번 갈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을 했는데 새마을운동 1970년 전태일 열사, 전태일 분신탁 그것도 197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박정희 정부 때 일인데요. 새마을운동 근면자족 협동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포항제철 준공하거든요. 이것도 197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연도 외우기보다는 박정희 정부 포항제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답은 1번이고, 이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어라고 되어 있죠. 2007년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무현 정부고요. 3번의 3저 호황으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고 해서 외부적 요건이 굉장히 좋아했던 시기, 이거는 전두환 정부예요. 1986년 정도를 기점으로 잡는데요. 4번의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입니다. 1993년 차명 계좌 안 된다, 실명을 써라라는 것이고요. 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동계 대표, 그 다음에 사업주 대표, 그 다음에 정부 대표. 그래서 대타협, 사회적 대타협을 열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1998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의 1,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자, 가에 보시면 현행 헌법 체제, 바로 현재의 9차 개정 헌법 1987년 1987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통령 직선제 고 박종철 열사, 그다음에 고 이한열 열사. 그래서 6.29 선언으로 결국에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987년 바로 87년 6월 민주항쟁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마항쟁이 나오겠죠. 만약에 민주화 운동으로 보시게 되면 1979년 부마항쟁이 나와야 되겠고요. 틀렸고요. 2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을 반대하였다. 6.3 항쟁 1964년이었고요. 박정희 정부 때. 3번 양원제 국회 출연 결과 갖고 왔다. 4.19 혁명의 결과 제2공화국 장면 내각에서 바로 양원제 국회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4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1980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호언철폐 독재타도, 호언철폐 독재타도라고 해서 외치면서 바로 거리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건 전두환 정부에서의 8차 개정 헌법을 자기네들이 지키겠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없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만이 투표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독재 연장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호언철폐를 외치고 독재타도를 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대북 화해 협력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확실한 건 외환위기 극복이 있죠.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고요. IMF 조기,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 조기 상한도 있고요. 대북 화해협력금 여러분들 6.15 남북 공동선언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김대중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얘기니까 1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나오는데요. 1991년에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상당히 일이 많았어요. 2번에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에 박정희 정부예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3원칙이 나왔고요. 3번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1년 이것도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도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가 통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4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은 1985년 이때 당시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개성공단 조성의 합의 설치한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개성공단 조성의 합의 본 것은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53회는 기본편은 없고 심화만 여러분들과 함께 50문제를 제가 2강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53회가 54, 55, 56, 57회 때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만약 반영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제가 EBS에서 개정된 한능검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그 개정된 한능검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패턴이 있다. 돌고 돈다. 분명히 어려울 때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연도가 나오는 듯하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핵심 개념어나 사건과 주제별로 나오는 건데 그것들이 기출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개정편부터 여러분들이 꼭 같이 보시면서 한 번 더 기출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53회 한능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54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